강화도 논 한복판에 개들만 사는 쓰레기집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지난 3월.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주민들의 발길이 끊긴 지도 오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경사 네. 혹시 보셨어요? 네, 저희는 몇 번 구조차 와서 봤었죠. 네. 그 앞쪽으로도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쪽이 다 견사로 지금 돼 있어요. 가까이 다가서자 몸을 숨기고 있던 개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로 이중벽을 이루고 있는 울타리 너머. 마치 폭격이라도 휩쓸고 간 듯한 마당 안쪽엔 더 많은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사방에 둘러싸인 쓰레기 때문에 집 안으론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 작은 틈으로 들여다본 집 내부 역시 이미 개들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대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개들이 살고 있는 걸까? 눈으로 확인된 녀석들만 좋게 수십 마리는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들의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근데 저번에 왔을 때도 저희가 지금 바깥쪽에 있는 개들 사료를 뿌려서 주긴 했는데 이쪽 개들은 주지를 못했거든요. 한 3, 4일은 그냥 굶는 것 같아요. 며칠을 굶은 듯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건 물론 피부병에 걸린 듯한 개들은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피부까지 벗겨져 새빨간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듯 보이는 개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신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어대기 바빴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지금 더 병균에 노출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분변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변이 이제 분변에서 생기는 이제 뭐 악취로 생겨서 뭐 생기는 병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아이들이 또 분변을 먹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병이 생기는 있는 아이들이 분변을 먹게 될 경우에는 2차 감염도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문제가 심하죠. 거의 방치되다시피 쓰레기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병든 개들. 대체 논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평온했던 것도 잠시. 온 사방을 뒤흔드는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숨어있던 개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오는데요. 흡사 투견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 개들 사이에 서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에선 개싸움이 벌어진 사이 멀리서 견사 쪽으로 다가오는 한 녀석이 눈에 띕니다. 높은 울타리가 무색할 정도로 유유히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녀석이 마치 바통을 넘겨받듯 가뿐하게 담을 넘어 외출에 나섭니다. 자유롭게 견사를 넘나드는 개들이 향한 곳은 인근의 논밭. 먹이를 찾아 삼삼오오 무리지어 나온 녀석들은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심지어 남의 논밭에서 시원하게 볼일 보는 녀석들. 무법천지 개들 때문에 인근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개똥 봐서 콩 심어도 그냥 개똥 저기 막 저렇게 놔미기고 난 피해주고 이 쓰레기나 갖다 놓고 개판해요.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애써 갈아놓은 논밭을 휘젓고 다니는 건 예산 일입니다. 먹을 것이니까 마을에 들어와서 그냥 뭐 저 쓰레기장 그런 데 주워 먹고 이 개가 병이 들어가지고 털도 다 빠지고 먹지 못하니까 잘 걷지도 못해요. 차로 10분은 가야 할 만큼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논에 사는 개들은 민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준답니다. 마을의 피해는 밤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돌아다니고 우리네 집에 와서도 성가쉽게 그냥 오랫동에 와서 그냥 짖고 그래. 주민들이 모두 잠든 새벽. 몰래 남의 집 마당에 숨어들더니 마치 자기 밥그릇인 양
다른 개의 밥까지 훔쳐먹는 녀석. 밥을 다 먹고도 아직 성에 차질 않는지 냄새에 이끌린 듯 어딘가로 향하더니 한쪽에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마구 헤집길 시작하는데, 이렇게 밤새 마을 여기저기를 휩쓸고 다니며 활개치는 녀석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답니다.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배를 채운 녀석들은 유유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끝이 아닙니다. 김 할아버지 역시 간밤에 끔찍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만들어서 막 치고 들어가서 주시죠. 애지중지 키우던 10여 마리의 닭들이 개들의 습격으로 몰살을 당했던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닭장을 아주 철을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그도 그 개가 물어 뜯어가지고서 쇠로 된 그 철망을 뚫고 들어갔어요? 충격적인 목격담은 계속됐습니다. 아유 저기 고라니가 저기 벼가 이만큼 자랐을 때 고라니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개 4마리가 몰아서 그 고라니 물어 죽이는 거 기가 막히대요. 그답 자라서 죽이더라고. 무서워.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 아, 걔들 그렇게 그 싸나요? 정도에 개가 그렇게 무섭더라.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었다곤 상상할 수 없는 잔혹성.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개들이 자기 몸집보다 큰 짐승을 사냥하는 걸까요? 개는 환경에 지배를 많이 받아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유기견 생활을 하면 야생의 본능이 나와서 뭐 고라니나 뭐 다람쥐, 쥐 이런 걸 잡아먹으면서 좀 난폭해지죠. 유기견은 야생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야생성까지 뛰는 위험한 개들이 어쩌다 논 한복판에 모이게 된 걸까? 그런데 언제 다녀갔는지 개들이 누군가 채워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방치된 줄만 알았던 녀석들에게 주인이 있었던 걸까요? 마을 주민들에게 견사의 주인에 대해 수소문하던 중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도 그냥 저 쓰레기도 줍고 그냥 그러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키워요? 예. 또 그리고 전엔 또 저기서 송에 또 거기서 개 먹이고 그러다가 동네에서도 냄새 난다고 주유소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주셨어. 수상한 견사의 주인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견사 앞으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자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차 주위를 에워싸는데요. 잠시 후 트럭 짐칸에 올라가 고물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는 한 할아버지. 개들에게 밥을 준다는 그 할아버지인 듯합니다. MBN 뚱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 주인 되세요? 그건 알아서 몰라 그래. 가뜩이나 지금 저 죽고 싶은 사람한테 빨리 가 제발 좀 가. 아유 그냥 아유 세상 살기 싫어. 아유 진짜 가. 말씀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안 돼. 안 해. 제작진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보인 채 견사를 떠난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마을에는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갖다 놓고 그냥 버려진 게 그런 것들 아마 주워오나 보더만. 개도 개 같지도 않아. 하나같이 다 별나. 개를 키워 새끼를 낳으면은 개가 그걸 갖다 이제 또 경매장에 내다 팔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설마 할아버지가 불쌍한 개들을 사고 파는 개장수일까요? 이곳이 원래 할아버지가 전에 번식장으로 쓰던 장소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 안에 번식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품종견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소문이 사실이라면 개들에게 도움이 시급한 상황. 할아버지에게 진짜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다시 찾은 견사.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또다시 트럭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네. 미인이 왔어. 아, 네. 아, 이리 와봐요. 그 들어와야 돼. 내가 이쁜 거 하나 찍어가지고 와요. 얼마나 내가 동물을 사랑하나. 그런 말로가 아니라 이리 와봐요. 어제와는 달리 기분이 몹시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거 문 여는 건. 괜찮아. 안 더러워. 여기 와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담을 넘어야 한다며 손수 안내까지 해줍니다. 잠깐만 발판 놔줄게.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공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아니 요 넘어 저기 넘어 저 닭산 쪽 닭산 데리고 새끼 나서 이거 데리고 있잖아. 요거 찍으라고.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우리를 안내한 곳에 이제 막 태어난 새끼들까지 한데 뒹굴고 있었습니다. 딴 사람들이 난 안 가두잖아. 목줄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가두는 것도 없잖아. 새끼도 저기 나와서 저 바깥에서 들고 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유를 아주 만끽하다 주는 거야. 죽어도.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할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견사 안엔 언제 치웠는지 모를 분변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이 분변 때문에 봄 되면은 병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겨. 이거는 이렇게 저 비 와서 거시기 저 비 맞으면 자연 소모로 날아가고 이거 병 안 생겨. 절대로 안 생겨요. 소독은 자주 일정하게 해주고 그러면 저 거시기 벤절 슈퍼 벤절 큰 거 한 통이고 5만 원이야. 그거 사다 수시로 수시로 그럼. 믿긴 어렵지만 개들을 위해 직접 소독까지 한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쩌다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된 걸까요? 할아버지, 개들은 어디서 다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 저 낚시터에서 이제 버리고 가고 또 저 어디로 이사 가면 못 기른다 그러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가 데려다 기른다고 그냥. 대부분 다쳐서 길을 잃거나 버림받은 가엾은 유기견들이랍니다. 원래 데리고 있던 개들에다 하나둘씩 거두기 시작한 게 어느덧 60마리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가 이게 저 거쳤던 건 내가 상태가 나쁜 것들이 온 거지. 엊그저께 이제 약 발라서 그때 날 거. 이건 다 죽었던 거 데려온 거 내가 다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말이에요. 이것 좀 봐. 이런 것들 갖다 버리는 거야. 심지어 날카로운 도구로 앞니가 몽땅 갈린 채 버려진 처참한 몰골의 개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빨하고 똑같잖아 아주. 이거고 할아버지 이빨 찍어봐.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이빨 안 해. 늙고 병들어 버림받은 개들이 꼭 자신 같아서 외면할 수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팔순 노인의 몸으로 이 많은 개들을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왔는데 안쪽에 뭐 똥 같은 거 좀 치워드릴까요? 아유 그거 괜히 안 되니까 괜히 나도 10년 동안도 이렇게 다 했는데 똥 거 치고 안 쳐도 돼요. 자연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괜히 열붙게. 그게 위선이야. 그게 위선이에요. 도움을 주려는 손길에 외려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는데요. 여기 아까 부사장 도로공사 부서인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내 숙소야. 숙소.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 이제 이장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열어라. 그래가지고 이리로 온 거야. 제가 궁금한 게 많아도. 앉아. 그래, 또 얘기해. 앉아. 그럼 저 의자 가지고 와. 나 우리 손주 못해서 대답해주는 거야. 긴 이야기 끝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할아버지. 좀 더 가까이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을 제외하곤 고물을 줍고 정리하는 일은 할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일과라고 하는데요. 왜소한 노인의 몸이지만 무거운 고철 덩어리도 가뿐하게 옮깁니다. 아직 정정하시네요. 연세에 비해서. 아까 그 장애 있잖아. 예. 어디 아프세요? 그럼 이 허리가 아주 낚시가 됐잖아, 그지? 아이고. 그치? 예. 자, 그거 보고 이거 봐. 이게 달라붙어. 이게 화상이에요? 이게 안 올라간 데도 하잖아. 어쩌다 그런 거 전쟁 때? 6.25 때 미국 해병대들하고 있을 때 그 쟤네들 포탄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하루 24시간 중 18시간을 고물을 주우러 다닌다는 할아버지. 종일 돌아다니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목적지는 인근의 단골 보물상입니다. 그냥 뭐 이건 뭐 그렇다고 보고 그걸 싫었다니까. 하루에도 서너 번 이곳을 찾는다는 할아버지. 고물을 주워 파는 게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랍니다. 딱 5만 원이네요. 5만 원이야? 네. 5만 1,000원을 내놔. 네. 됐습니다. 자, 1,000원은 저 복도 자. 가자. 이렇게 악착같이 벌어도 할아버지 수중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버셔서 얼마나? 한 달에 한 150 벌어서 기름값 60만 원 지우고 나면은 90만 원 하냐? 네. 사료값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내가 그 용돈 쓰고 누구한테 얻어먹는 버릇을 없어요. 한 150 벌어서 사료값으로 한 50만 원 들어가면 거의 3분의 1을 애기들한테 쓰시는 거네요. 그럼 그 맛에 보는 건데 뭐.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컨테이너. 잠시 엉덩이를 붙일 새도 없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사료 포대를 싣기 시작하는데요. 뭐 지구가 멸망해도 뭐 오늘 사과나무 심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나는 내일 죽어도 오늘 우리 애기들 밥은 줘야 하니까. 하루 종일 자신만을 기다렸을 개들 생각에 오늘따라 더욱 속도를 내는 할아버지. 더 움직이는 거 좋아요. 맞죠? 나오게. 난간가 확인하는 거야 저런 거. 아, 네. 와, 신기하죠? 멀리서부터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를 들은 녀석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한다름에 달려 나옵니다. 개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서는 이 순간만큼은 개선 장군도 부럽질 않답니다. 그런 녀석들을 위해 마실 물 하나도 마을에서 매번 깨끗한 물을 받아온다는데요. 하루 2번 사료를 챙기는 일도 빼먹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해 나름 영양제까지 섞어준다는군요. 얌얌이 이게 미니피냐 이게. 에이 모르겠다 다 먹어라 진짜. 자신은 굶더라도 개들만은 굶길 수 없다는 게 할아버지의 철학이랍니다. 아, 개들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김PD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는 내가 얘네들을 도와준 게 아니고 얘네들이 날 도와준 거야. 할아버지와 개들 사이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7년 전 할아버지는 옆마을에서 애견 사업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은 부도를 맞고 말았다는데요. 삶의 끈을 놓고 싶었던 그때 유일하게 곁을 지키며 위로해주던 반려견이 자신을 다시 살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개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는 건 뒷전이 된 지 오래. 인스턴트 죽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 코스야. 할아버지의 유별난 강아지 사랑은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된다는데요.
아, 그게 할아버지 잠옷이에요? 이쁘네요. 이쁘네요. 개네요, 개. 잠옷 강아지. 전부 강아지 아니야. 수백 마리 될 거야, 아마 같이 사는 거. 개들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라는 할아버지. 이 시간이 최고라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왜 최고예요? 얘네들 저 즐거움을 주잖아요 지금.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거 약 받아먹고도 얌얌이. 하지만 아직 어미손이 필요한 새끼들처럼 할아버지 역시 누군가의 보살핌이 간절한 나이. 할아버진 웨이터로 고생스런 삶을 자초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람이 원래 강화분이에요. 원래가 사업을 뭐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가세가 많이 기울은 모양이에요. 그럼. 근데 이 아저씨가 개를 이기는 걸 좋아해갖고 그냥 저렇게 사시는 거야. 만화님도 계시고 사는 건 좋아요.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의 컨테이너에 심각한 기운이 흐릅니다. 9시부터요? 누가 그래요? 급히 통화를 끊은 후 서둘러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 근심스러운 표정의 할아버지를 따라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견사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견사 주위를 둘러싼 수상한 사람들. 그 뒤에서는 거대한 포크레인이 가차없이 견사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견사 안에 수십 마리의 개들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시작된 작업.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람은 이 지난데 갈 데가 없어. 잠시 이동 보관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동 못 하세요. 법원에서 나와서 이거는 당신들 마음대로도 이건 내 물건 이동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건 내 소유니까 딴 사람 따질지 몰라도 내가 이거 내 잘못으로다가 이런 거 그 사정 얘기해봐야 이거 나라에서 너 잘못했다고 너 땅 주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상상되지 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쌓이면서 참다 못한 땅 주인이 결국 할아버지의 견사를 강제 철거하는 강수를 두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느닷없는 날벼락에 애꿎은 개들만 봉변을 당했습니다. 겁에 질려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쁜 개들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 아직 어린 새끼들부터 조심스레 임시로 마련한 견사에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이 논두렁의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철거 이후에는 그럼 개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채무자가 인수를 해가야 돼요. 이거. 인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인수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가 계속 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세 잡혀하게 되죠. 할아버지가 개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개들이 언제 어디로 팔려나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날 저녁 철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부서진 견사에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리 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할아버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개들을 먹이고 보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하지만 우리에 gat혀있는 개들을 보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누가 여기다 놔뒀어 누가. 아무리 힘들어도 개들만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할아버지.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 개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거창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견사는 할아버지의 꿈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얘네들 낙원 만들어준다 그러다가 낙원이 지옥이 돼버린 거죠. 낙원이 지옥이 돼버렸잖아요. 당장 이 많은 개들과 갈 곳조차 없는데 집을 잃은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추위에 떨 것을 생각하면 착잡하기만 하다는 할아버지. 무엇이 개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일까요? 그날 밤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부는 철거 현장. 임시 견사에 옮겨진 새끼들이 추위에 떨며 어미품을 파고듭니다. 다 쓰러져가던 건물이었지만 그나마도 사라지고 황량한 벌판만 남은 곳엔 집을 떠나지 못한 개들이 여전히 맴돌았는데요. 그래도 제 집이라고 잠을 청하려던 녀석들은 추위에 화들짝 놀라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개들이 안전한 곳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봐서 뭐 안락사가 안 될 수 있게 많은 개체수가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제작진의 간곡한 설득에도 묵묵부답인 할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도 개들을 포기할 순 없는 걸까요? 며칠 뒤 네, 안녕하세요. 예. 계셨어요? 아유, 예, 고생하셨죠. 애들 잘 보살필게요. 네, 데리고 가서. 그럼.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은 뭐 나야 그냥 뭐 이제 오늘로 조금 힘이 좀 피는 거지. 고심 끝에 할아버지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개들을 동물보호단체에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던 건데 오늘은 당장 치료가 시급한 개들과 새끼들부터 우선적으로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개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던 할아버지. 막상 떠나는 개들 앞에선 착잡한 표정입니다. 어떻게 도리가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여기서 비 맞히고 그냥 그거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차라리 그거가 나한테 위로도 되고 그래도 어디 있거니 어디 있거니 어딘가 살아있겠지 어딘가 살아있겠지 하고 저희들도 내 생각하겠죠. 얘네들이 뭐 미물이라도 할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줄 거예요 아마. 그걸 믿고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보낼래요. 곧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아는지 개들의 표정도 어딘지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 모습에 애써 씩씩한 척하던 할아버지가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잘 가. 고생 많이 했다. 여기를. 가족과 다름없던 개들을 끝내 제 손으로 떠나보내게 된 할아버지. 개들이 떠나고 텅 빈 할아버지의 옆자리가 이제는 진짜 가족들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 나가길 바랍니다.